어느 날 무심코 켜진 거실 홈캠을 통해 그들의 소름 끼치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시댁의 끔찍한 빚더미와 거짓말을 모두 알게 된 주인공. 뻔뻔하게 며느리 전세금까지 노리던 시댁을 향해 그녀는 어떤 반격을 준비했을까요? 그날 제가 사무실에서 그 홈캠 어플 알림을 무심코 누르지만 않았어도 저는 평생을 바보 천치처럼 속고 살았을 겁니다. 남편은 한 달 전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출근을 했고 점심시간이 막 지났을 즈음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휴대폰 화면에 집 거실 카메라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팝업 알림이 뜨더라고요. 원래는 반려견 밥 먹는 거 확인하려고 달아둔 카메라라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텐데 그날따라 스크롤을 내리다가 알림창이 터치되어서 앱이 열려버린 거예요. 화면이 켜지고 거실 풍경이 보이는데 소파에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시어머니가 저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저희 집에 불쑥 찾아오신 거죠. 여기까지는 뭐 아들 쉬고 있으니까 반찬이라도 좀 해다 주시려나 하고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스피커 기능이 켜지면서 저 너머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 소리에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니. 걔 관상이 고집불통에 지서방 기 꺾어먹을 상이라고 했잖아. 에이, 엄마는 무슨 또 관상 타령이야. 그냥 성격이 좀 드세. 드생기 잡아먹는 거야. 너 요즘 쉰다고 무시하진 않고? 모름지기 남자는 잘 챙겨 먹어야 큰일도 하는 건데. 걔가 아침은 채를 주고 나가디? 무시는 무슨. 그냥 집사람도 출근하느라 바빠서 빵 쪼가리 먹고 나갔지. 그것 봐라. 그게 다 지 혼자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내가 그래서 너희들 살아보고 결정하라고 혼인신고 최대한 늦게 하라고 한 거라니까? 저는 사무실 제자리에 앉은 채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서 당장이라도 모니터를 부수고 싶었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어서 억지로 입을 틀어 막았어요. 남편이 실직한 건 제 탓도 아니고 본인이 회사 생활 힘들다고 징징대다가 충동적으로 관둔 거였습니다. 그래도 기죽지 말라고 아침마다 힘내라며 안아주고 제 월급으로 당분간 버티면 되니까 푹 쉬라고 다독여준 저였습니다. 근데 엄마, 장모님이 어제 한우 세트 또 보냈던데 그거 안 뜯었지? 안 뜯었다. 그거 가져가서 이번 주말에 네 작은아버지 오시면 구워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놨어. 장모님도 참 명절도 아닌데 뭐하러 이렇게 고기를 보내셨지? 괜히 사람 부담스럽게. 부담은 무슨. 지 딸 우리 집에 시집 보냈으니까 자꾸 뭐라도 갖다 바치는 거지. 원래 딸 가진 죄인인 거야. 답례할 필요도 없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우리만 맛있게 받아 먹으면 돼. 참 기가 막혀서 저희 친정엄마가 왜 그 고기를 보내셨는지 뻔히 알면서 저러는 겁니다. 사위 직장 잃고 집에서 쉰다는 소리 듣고 고기라도 든든하게 구워 먹이고 기운 차리게 하라고 마장동까지 새벽에 직접 가셔서 사온 최고급 한우였어요. 저는 그걸 시어머니 챙겨드리라고 남편 손에 들려보냈더니 이렇게 고맙다는 말은커녕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기도 안 찼습니다. 엄마 말대로 혼인신고 안 한 건 잘한 것 같아. 평생 함께할 여잔데 뭐 서두를 필요가 없겠더라고. 일단 살면서 여러 가지로 나랑 잘 맞는 여자일지 또 엄마한테 잘하고 고분고분 맞춰줄 여잔지 내가 잘 살펴볼게. 당연하지. 넌 네 사람일 때는 엄청 잘해주는데 또 한 번 아니다 싶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 버린 성격인 거 너도 알잖니? 원래 첫 단추가 중요한 거야. 신혼 때 버릇을 제대로 잘 들여야 평생 편히 산다? 기선제압 알지? 걔가 조금이라도 기어오르면 확 내리쳐버려. 넌 걔보다 훨씬 잘난 여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면 돼. 우리도
지금 그 빌라 조만간 재개발되면 수십억 재산 일도 아니라고. 걔도 그거 다 염두에 두고 결혼한 거 아니겠니? 당장 돈 못 번다고 절대 기죽지 마. 아, 참. 그리고 걔가 너한테 생활비 잘 주고 있지? 응, 엄마. 엄마 말대로 월급 관리는 내가 해. 경제권은 나한테 있지. 그래, 네가 어련히 잘 할까마는 이번 달 상환이자 이상 없이 납입하는 거 잊지 말고. 결국 제 월급으로 그동안 남편이 뭔가 시댁의 대출 상환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저는 그만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우리 미래를 위해 알아서 재테크를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시어머니 가진 재산이라곤 인천 구도심에 있는 지은 지 30년 다 되어가는 낡고 좁은 빌라 하나가 전부입니다. 시어머니는 50대부터 일은 손에 다 놓으시고 평생 노후 준비라고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결혼할 때 집값 한 번 보태준 적 없으면서 입버릇처럼 재개발 확정되면 다 니들 거니까 나한테 잘하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말이야 쉽지. 재개발은 저희도 백발성성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도 될까 말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깟 몇 푼 되지도 않은 빌라 때문에 제가 시어머니 비위 맞추며 살 거라 착각하시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도 사주팔자나 신점을 맹신하시는 건 알았습니다. 근데 결혼 날짜 잡을 때도 제가 무슨 팔자에 뭐가 많아서 아들 단명하게 사주라느니 하시면서 심하게 반대하셨었거든요. 결국 무당이 10년 대운이 바뀌는 30대 후반에 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라고 억지를 부리셨을 때도 저는 그냥 나이 드신 분의 미신이려니 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살아보고 여차하면 헤어지기 위함이었다니. 뒤에서는 저를 그렇게 깎아내리고 험담하면서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사랑꾼인 척 연기를 했던 남편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나니 속에서 신물이 넘어왔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 만나야 한다는 어른들 말씀, 정말 틀린 거 하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빚과 허세 속에서 남한테 받기만 바라고 살아온 사람들의 뻔뻔하고 뒤틀린 사고방식과 가난 유전자, 그건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아 버린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의 화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퇴근길에 저는 집으로 가지 않고 차를 돌려 곧장 친정으로 향했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이 어찌나 덜덜덜 떨리든지 차를 몇 번이나 갓길에 세우고 심호흡을 해야 했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룸미러로 제 얼굴을 봤는데 화가 나서 붉어진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배신감도 배신감이었지만 제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의 밑바닥을 그렇게 직접 적나라하게 마주하니까 소름이 돋았습니다. 친정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까 엄마는 주방에서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셨어요. 아유 깜짝이야.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한서방은 어쩌고? 너 혼자 왔어? 엄마, 가스불 끄고 일단 식탁에 좀 앉아봐. 제 목소리가 평소랑 다르게 딱딱하니까 엄마도 놀라셨는지 서둘러 앞치마를 벗고 나오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마주 앉아 휴대전화 볼륨을 최대로 키우고 아까 녹화해둔 영상을 틀어서 식탁 한가운데 내려놨습니다. 화면 속 우리 집 거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여과 없이 들려오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낄낄거리는 목소리.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화면으로 고개를 빼고 보시던 엄마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엄마가 가슴을 쾅쾅 치셨습니다. 내가 살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겪어봤지만 어쩜 세상에 이런 집구석이 다 있니?
이런 집안인 줄 알았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거길 보내? 엄마, 미안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지지리도 없었어. 아니, 마음에 안 들면 처음부터 결혼을 시키질 말든가. 아, 왜 남의 귀한 집 딸 데려다가 저렇게 뒤에서 저런 취급을 해? 엄마는 영상 속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며 결국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회 실직했다고 행여나 눈칫밥 먹을까봐 고기사 보내시던 우리 엄마였습니다. 그렇게 다정한 분이 저런 사람들 입에서 하대받았다는 생각에 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기선제압? 아, 네가 왜 지들한테 기가 꺾여야 되는데? 내일 짐 싸서 당장 나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미쳤네, 미쳤어. 생각해보면 결혼 준비할 때부터 좀 이상하긴 했어. 나한테 시어머니가 대놓고 그러셨거든.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서 귀하게 키울 텐데 커서 부모 안 찾아오면 서운할 거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연락하고 부모님 건강 여쭙는 게 예의라고 하신 분이야.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라고 하셨어. 뭐라고? 너는 왜 그런 얘기를 여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좋은 얘기도 아닌데 엄마 속상할까봐 그랬지. 그래도 나는 우리 둘이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시어머니가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말들이 다 도망치라는 신호였는데 내가 그걸 하나도 못 알아들었네. 누굴 탓하겠어. 이 얘기까진 엄마한테 안 하려고 했는데 빚도 숨기고 있더라고. 시어머니가 맨날 노후 준비 다 돼 있다고 하고 나름 집도 있으니까 나도 별 의심을 안 했거든. 근데 오늘 오면서 등기부등본 한번 떼보니까 집에 대출이 잔뜩 묶여 있더라고. 그런데도 밖에서는 마치 재개발이 다 된 것 마냥 재산이 있다느니 걱정 없이 산다느니 그런 말을 왜 하고 다닌 건가 몰라. 없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닌데 없는 걸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깎아내리더라고. 아휴, 내 팔자야. 아니,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빚쟁이 사위를 떠넘길 것도 모자라서 잘난 것도 없는 것들이 지들이 뒤에서 저런 말이나 하고 있었던 거야? 속상해하시는 엄마를 진정시키고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더니 아주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목소리로 저를 반겼습니다. 여보 왔어? 오늘 피곤하지? 밥은 챙겨 먹었고? 아니. 당신은 밥 먹었어? 당신 없는데 무슨 맛으로 밥을 먹어? 그냥 아까 대충 라면 하나 끓여 먹었어. 장모님이 보내주신 고기 굽고 싶었는데 당신 오면 같이 먹으려고 아껴뒀지. 일로 와. 내가 어깨 주물러 줄게. 가증스러운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는데 기싸대기를 한 대 올리고 싶더라고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자기 엄마랑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나를 그렇게 씹어대놓고 어떻게 저렇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연기를 할 수 있을까요? 됐어. 나 피곤해서 그냥 씻고 잘래. 건드리지 마.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안방으로 들어와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밖에서 남편이 뻘쭘해 하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침대에 걸터앉아 가만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가 그동안 저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하나둘 맞춰지더라고요. 명절마다 저를 앉혀놓고 하시던 지긋지긋한 재산 타령도 생각이 나고요. 너도 알지? 우리 동네 재개발되는 거. 나 죽으면 이 빌라 다 니들 몫이지 뭐. 그니까 살아있을 때 나한테 잘해, 응? 그 말만 들으면 어디 번듯한 상가 건물이라도 하나 갖고 계신 줄 알 겁니다. 대출 많은 주택 하나 덜렁지고 있고 본인 노후 준비는 10원 한 장 안 되는 주제 말이죠.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 말해 뭐 하겠어요. 재산 많은 거 당장 우리한테 돈 주시는 거 아니면 아무 소용없죠. 어머니 돌아가실 때면 나도 늙어서 할머니일 텐데 그깟 빌라 하나 받겠다고 내가 참고 살아요?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래, 어머니 평생 그깟 재산 지고 계시다가 관 속에 몽땅 다 넣어가세요. 저는 이제 당신들 연극에 어울려줄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가장 깔끔하고 지독하게 이 인연을 끊어낼지 저는 조용히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알람 소리에 맞춰 눈을 떴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오히려 머리는 아주 맑았어요. 옆을 보니 남편은 세상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더군요. 태평한 얼굴을 보는데 기가 찼습니다. 저는 팀장님께 연차를 낸다고 메시지를 보내두고 조용히 안방을 나와 거실 구석에 있던 커다란 빈 캐리어 2개를 펼쳤습니다. 남편 짐을 싸서 내쫓을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지금 살고 있는 이 전셋집, 제가 그동안 모은 돈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으로 얻은 집이거든요. 남편은 결혼할 때 자기 차 한 대랑 3천만 원 들고 온 게 전부였습니다. 옷장에 걸려있던 남편의 셔츠와 바지들을 꺼내서 캐리어에 마구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차곡차곡 개켜서 넣을 정성도 아까워서 그냥 뭉텅이로 던져버렸죠. 거실에서 쿵쾅거리고 지퍼를 여닫는 소리가 나니까 10시가 다 되어서야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여보, 출근 안 했어? 내 옷은 왜 싸? 우리 여행 가? 눈을 비비며 황당하다는 듯이 묻는 남편을 향해 저는 캐리어 지퍼를 거칠게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네 엄마 집으로 가라고. 기선제압 하실 필요 없이 내가 친절하게 짐까지 싸주는 중이야. 아니, 아침부터 장난해? 갑자기 왜 그래? 장난? 니들은 뒤에서 그따위로 씹어대는 게 장난이니? 저는 주머니에서 제 휴대전화를 꺼내 어제 저장해둔 홈캠 영상을 틀었습니다. 볼륨을 최대로 높인 채 식탁 위에 올려두었죠. 거실 가득 시어머니와 남편의 적나라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지더군요. 영상 속 자기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데도 입만 뻐끔거리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이건 진짜 오해야. 엄마가 하도 장모님 흉을 보시니까 그냥 비위 맞춰드리려고 한 말이야. 진짜 내 본심이 아니라고. 비위? 우리 엄마가 너 기죽지 말라고 새벽 시장 가서 사온 한우 세트. 그거 비웃으면서 기선제압 운운한 게 어머니 비위를 맞춘 거라고? 아니야, 진짜. 내가 미쳤어. 당신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엄마 옛날 분이신 거 알잖아. 억지로 부르시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장단만 맞춰준 거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까 자기 엄마 핑계를 대며 발뺌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찌질한 인간을 믿고 평생을 함께 하려고 했는지 제 자신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됐고, 너네 엄마가 사주 때문에 혼인신고 미루라고 하신 거, 아이고 살면서 제일 감사한 일이 된대. 덕분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말 것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끝낼 수 있으니까.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설명할게. 남편이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고 매달렸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마침 그때 탁자 위에 있던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어머니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죠. 제가 남편을 밀치고 전화를 대신 받아 스피커폰으로 돌렸습니다. 아들 일어났어? 며느리 출근했지? 어머니, 저 출근 안 했는데요. 깜짝이야. 너 왜 남편 전화를 네가 받아? 출근을 왜 안 했어? 시어머니의 뾰족하고 당황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두 분이 거실에서 제욕하신 거 홈캠으로 다 들었어요. 어머니 소원대로 기선제압 아주 확실하게 당해서 방금 아드님 짐 다 싸놨습니다. 뭐? 뭘 들어? 홈캠? 그게 뭔데? 어머님이 사주 핑계로 혼인신고 늦게 하라고 하신 거 저 평생 진짜 은인으로 생각할게요. 서류상으로는 남남이니까 뭐 골치 아프게 재산 분할할 것도 없고 아주 좋네요.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헉하고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제발 끊으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어디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따위야? 어머니야말로 제정신이세요? 어머니 맘대로 하시려거든 며느리 피 빨아먹지 말고 어머니 돈으로 사세요. 며느리 친정에서 보내는 고기는 낼름 받아놓고 뒤에서 호구 취급이나 하지 마시고요. 이 싸가지 없는 기집애가? 어머니,
고작 빌라 하나 가지고 재산이라고 유세 떠시는 거, 그거 어머니 관속에 그냥 꼭 안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드님 이름으로 독촉장 날라온 거, 그거 어머님 빚이죠? 평생 빚지고 사시면서 어디 남의 집 귀한 딸한테 기생하려고 하세요? 당장 오늘 안으로 잘난 아드님 데려가세요. 저는 그대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가슴속에서 꽉 막혀있던 무언가가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보다 제가 먼저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는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정리할게. 엄마랑 영 끊고 살게. 나 당신 없으면 안 돼. 빚도 내가 나가서 막노동을 해서라도 다 갚을게. 한 번만 용서해줘. 질질 짜면서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남편을 내려다보는데 일말의 동정심도 안 생기더라고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 겪어보니 진짜 명언이었습니다. 너는 뭐? 네 사람일 때는 잘하지만 아니다 싶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는 성격이라고. 나도 똑같아. 그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저는 캐리어 2개를 현관 밖 복도로 뻥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밀어냈죠. 현관문 밖에서 짐가방이 쓰러지는 소리가 나더니 곧이어 남편이 문을 쿵쿵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봐. 우리 대화를 풀자. 내가 진짜 잘못했다니까. 처음에는 애원하듯 부르더니 제가 아무 반응도 안 보이니까 나중에는 발로 문을 차면서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 문자를 하나 딱 보내니까 그제야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내다보니 자기 몸집만한 캐리어 2개를 낑낑대며 끌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저는 연차를 낸 김에 평소 알아봐두었던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복잡한 이혼 절차 없이 사실혼 파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주말을 맞아 저는 마음을 추스릴 겸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랑 점심을 먹고 식탁에 마주 앉아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더니 인터폰 화면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못 들어오니까 기어이 친정집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제가 흠칫 놀라자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직접 현관문을 여셨습니다. 아니 사돈,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사돈은 지금 밥이 넘어갑니까? 딸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키셨길래 하늘 같은 남편을 맨몸으로 길바닥에 내쫓아요? 시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다짜고짜 우리 엄마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자기가 홈캠에 대고 며느리 험담을 한 건 쏙 빼놓고 아들이 집에서 쫓겨난 것만 억울해 죽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남편은 어머니 뒤에서 제 눈치만 슬금슬금 보고 있더라고요. 하늘 같은 남편이요? 제 딸 몰래 뒤에서 흉보면서 저희 집안 우습게 한 건 사돈 아니십니까? 제가 사위 기죽지 말라고 보낸 한우는 낼름 챙기시면서 딸 가진 죄인이라 갖다 바치는 거라고 하셨다면서요. 아니 그깟 고기 좀 보낸 거 가지고 이렇게 유세 떨 겁니까? 고기를 뱃속에서 꺼내던지 해야지 원. 그러니까요. 그깟 고기나 보내는 못난 처가 돈도 없고 빚만 있는 시댁 모시기에는 우리 딸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만 갈라서게 하시죠. 애초에 사돈이 혼인신고도 막아주셨으니 호적 더러워질 일도 없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엎드려 절을 해야 할 판입니다. 우리 엄마 평소엔 큰소리 한번 안 내시는 분인데 진짜 속 시원하게 말씀도 잘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쳐들어와서 큰소리치면 우리 엄마가 굽신거리며 사과할 줄 알았나 봐요. 예상외로 엄마가 강하게 나오니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갈라서요? 결혼식까지 했는데 지금 우리 아들 인생 망칠 일 있어요? 헤어지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 잘난 빌라 그거 팔아봤자 나을 것도 없겠던데 우리 딸을 뼈 빠지게 벌어서 마련한 전셋집에 기생할 생각 마시고 당장 나가세요. 뭐라고요? 기생이라니! 이 양반이 진짜 못하는 소리가 없네.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엄마에게 달려들려 하자 제가 얼른 나서서 시어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돈도 지급하고 뒤에서는 있는 욕 없는 욕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어머니 말씀대로 기선제압 확실히 당했다니까요. 다 포기하고 떠나드리겠다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행패세요? 당장 안 나가시면 주거 침입으로 경찰 부를 거예요. 윤진아, 제발 이러지 마. 장모님, 제 탓이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엄마 빚은 제가 막노동을 해서라도 다 갚을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남편이 그제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엄마 바지가랭이를 또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차갑게 남편의 손을 쳐냈습니다. 자네가 뭐 아니다 싶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는 성격이라면서 우리 딸도 이제 자네 사람 아니니까 그만 돌아서 주게. 그리고 사돈, 앞으로 우리 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아들이랑 세트로 경찰서 들락거릴 줄 아세요. 엄마의 단호한 선언에 시어머니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더니 무릎 꿇은 남편의 등짝을 후려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유, 이 등신 같은 놈. 네가 뭐가 아쉬워서 여기서 무릎을 꿇어? 일어나 가자. 이런 싸가지 없는 짓구서. 우리도 필요 없어.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의 목덜미를 끌다시피 하며 밖으로 나갔고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들 잘못은 하나도 없고 남 탓만 하는 뻔뻔한 뒷모습을 보니 일말의 동정심마저 싹 사라지더군요. 이로써 그 사람들과의 인연이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날 친정집 현관문이 쾅 닫히고 나서 엄마랑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속이 후련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내 20, 30대 청춘을 저런 인간한테 허비했다는 생각에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말없이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다 주셨습니다. 마셔라. 속 타는데 시원한 물이라도 마셔야지. 똥 밟았다 치고 홀을 털어버려. 그러려고. 근데 나 이전 집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어. 이참에 집 내놓고 아예 공기 좋은 데로 이사 갈까봐. 그래. 차라리 경기도 쪽으로 알아보자. 엄마가 부동산 알아보는 거 도와줄게. 엄마의 담담한 위로에 그제야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 뒤 신혼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제가 모은 돈에 친정에서 보태준 전세금이었으니까 남편 눈치 볼 것도 없이 제 명의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집이 계약되고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 부동산에서 황당한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사모님, 지금 사모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부동산에 오셔서 난리를 치고 계시는데요. 전세금을 빼서 절반을 자기 아들 몫으로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시는데 어쩌죠?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길로 반차를 내고 부동산으로 달려갔더니 시어머니가 중개사 사무실 소파에 아주 드러눕다시피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내 며느리 전세금 뺏는 거 확인하러 왔다는데 댁들이 무슨 상관이야?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둘이 사실혼인데 우리 아들 몫이 절반은 좋게 돼.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창피? 누가 창피? 네가 내 아들 맨몸으로 내쫓은 것도 모자라서 이 집 전세금도 혼자 쏙 다 가지겠다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마라. 우리 아들이 그동안 너한테 갖다 바친 생활비가 얼만데? 갖다 바친 생활비요? 남편 달랑 3천만 원 들고 왔어요. 그거 자기 차 바꾸고 카드값 갚느라고 쓴 게 단데 무슨 생활비요? 오히려 어머니 빚 갚는데 제 월급까지 야금야금 빼간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변호사 만나서 이미 사실혼 파기에 채무 관계까지 싹 다 확인했으니까 억지 그만 부리세요. 뭐? 변호사? 제가 변호사 이야기까지 꺼내며 통장 내역 다 까보자고 하니까 시어머니 눈동자가 마구 흔들리더군요. 이 집 보증금 10원 한 장 어머님이나 아드님한테 갈 일 없으니까 헛물 켜지 마세요. 당장 안 나가시면 업무방해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도 맞장구를 치며 진짜 경찰을 부르겠다며 수화기를 들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분한 얼굴로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의 돈을 날로 먹으려 드는 그 심보를 보니 정말 이렇게라도 알게 돼서 일찍 연을 정리할 수 있는 게 천운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며칠 앞둔 주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이 남편이랑 제 전 남편이랑 한 달이 건너하는 사이였거든요. 윤진아,
너 이사 준비는 잘 돼가? 나 우리 남편한테 네 전 남편 소식 듣고 어이가 없어서 전화했잖아. 무슨 소식? 나 걔네 전화번호 싹 다 차단해서 요새 어떻게 사는지도 하나도 모르거든. 글쎄, 우리 남편이 어제 동호회 모임 나갔는데 네 전 남편이 작업복 차림으로 나왔대. 사람들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사정사정 하는데 다들 핑계대고 피했다더라. 지 엄마가 사고 친빚 갚느라 노가다 뛴다고 술주정을 그렇게 했다나 봐. 아주 술이 만땅이 됐대. 그 말을 듣는데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이자가 연체되면서 시어머니 빚독촉이 집으로 날아오기 시작했고 남편은 결국 막노동판에 나가서 일당을 받아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남자 어머니, 지 아들이 노가다 뛰어서 벌어온 일당을 무당 찾아가서 부적 쓰고 다닌다더라. 며느리 잘못 들여서 아들 앞길이 막혔다고 한다나 뭐라나? 아우 진짜 구제불능인가 봐.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든 이제 제 알 바 아니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 줄 모릅니다. 거처를 옮기고 3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퇴근길 우편함에 등기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꽂혀 있더라고요. 발신인이 가정법원이었습니다. 청구 취지는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였습니다. 전세 보증금의 절반인 1억 5천만 원과 저 일방적인 축출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으니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어이없는 내용이었죠. 곧장 예전에 상담을 받았던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제가 소장을 내려놓자 변호사도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어머님이 결국 소송까지 걸었네요. 저도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소송을 낸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송장 내용을 보니까 사모님이 남편분을 일방적으로 내쫓아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혼인 기간 동안 벌어온 소득이 공동생활에 사용됐기 때문에 사모님 명의의 전세 보증금에도 본인의 기여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상대방 주장일 뿐이고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면 증거로 얼마든지 충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자료예요. 혼인기간 동안의 계좌 거래 내역, 급여 입금 내역, 카드 사용 내역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준비 가능한 자료부터 먼저 보내주세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음날 저는 점심시간을 쪼개 은행 3곳을 돌며 지난 3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서를 A4 용지로 출력해왔습니다. 그날 밤 식탁에 앉아 형광펜을 들고 시댁 식구들에게 흘러들어간 돈의 밑줄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생활비로 쓴 돈 외에 순수하게 시어머니하고 남편의 개인적인 용도로 빠져나간 돈만 6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며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어제 밤새워서 은행 내역서 정리했거든? 그 집구석에 내 돈이 6천만 원 넘게 들어갔더라? 소장 받고 놀란 게 아니라 내 호구짓에 내가 다 소름이 돋아. 전세금 반 내놓으라는 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긴 나도 반수장 넣을 거야. 그동안 들어간 돈 전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시어머니 빗속이고 나 기만한 거 그리고 사실혼 파탄 책임 다 물어서 위자료 소송 낼 거야. 아주 탈탈 털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어줄게. 그래, 아주 잘 생각했다. 이참에 뿌리를 뽑아버려. 똥 묻은 개가 짖는다고 움츠러들 거 하나 없다. 절대 틈 보이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어. 엄마의 든든한 목소리를 들으니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무서울 게 없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제 피 같은 돈과 억울하게 날린 그 시간들을 절대 그냥 넘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량한 소장 하나로 저를 겁주려 했다면 아주 크게 착각한 겁니다. 드디어 서울가정법원에서 첫 조정기일이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검토한 뒤 재판으로 넘겨서 부당이득 반환과 위자료 청구에 대해 정식으로 판결을 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정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죠. 뒤에서 전 남편이 제 팔을 잡아보려 허우적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곧장 법원 문을 나섰습니다. 몇 달이 지나 드디어 선고 기일이 잡혔고 며칠 뒤에 변호사로부터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완벽한 저희 승소였습니다. 법원은 전 남편이 청구한 억지스러운 재산분할 청구를 완전히 기각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잦은 금전 요구, 며느리에 대한 폭언, 그리고 채무를 숨긴 기만 행위가 사실혼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판결문에 명시했어요. 거기다 제가 반소로 청구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6,300만 원과 또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2천만 원까지 전부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두툼한 판결문을 차근차근 내려가는데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더라고요. 저는 지체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변호사를 통해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에 가압류 신청을 해버렸어요. 재산이라고는 재건축 호재 하나만 믿고 쥐고 있는 그 다 쓰러져가는 빌라 하나뿐인 사람들이 제 돈 8천만 원을 한 번에 토해낼 능력이 있을 리 없었거든요. 그날 그딸같이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이 독한 년아, 네가 감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이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집은 절대 못 내놔. 어머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요. 그 집 어머님이 저한테서 뻔뻔하게 빼앗아간 6천만 원이랑 위자료 다 토해내셔야 가압류 풀리는 거예요. 당장 돈 못 구하시면 그대로 경매 넘어가는 거고요. 뭐? 경매? 인연이? 기회에 우리 모자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작정이구나. 길바닥에 나앉게 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자초하신 일이죠. 제 돈으로 어머니 대출이자 돌려막을 때는 평생 호구 잡고 살 줄 아셨어요? 어머니 그 귀한 재산 관 속에 다 챙겨 가시기도 전에 남의 돈 갚는데 몽땅 쓰게 생기셨네요. 제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쏘아붙이자 어머니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할딱거리더니 전화가 뚝 끊겨버렸습니다. 아마 분통이 터져서 진짜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을지도 모르죠. 다음날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빌라를 헐값에 금매로 내놓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재산을 제 손으로 팔아 며느리 빚을 갚아야 하는 시어머니 속은 아마 까맣게 타들어갔겠죠. 시세보다 한참 후려친 헐값에 눈물을 머금고 넘기고 거기 얽혀있던 자잘한 대출하고 빚들까지 다 청산하고 나면 시어머니 손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며칠 뒤에 수진이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자기 남편이 건너 전 남편 소식을 들었다면서 아주 신나서 전해주더라고요. 야, 네 전 남편이랑 그 시어머니 결국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다세대주택 반지하로 이사 갔대. 반지야? 빚 갚고 나니까 남는 돈이 그거밖에 없었나 보지. 근데 더 웃긴 거 뭔지 알아? 둘이 그 좁은 반지하에서 매일같이 치고받고 싸운다더라. 시어머니는 자기 집 날려먹은 게 다 며느리 단속 못한 아들 탓이라며 매일 악을 쓰고 원망한답니다. 둘 다 평생 남탓만 하고 살아온 사람들이니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서로를 핥히고 탓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겠죠. 아유, 진짜 징글징글하다. 평생 그러고 살라 그래. 나는 이제 그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어. 당연하지. 너는 깔끔하게 돈 다 받아냈고 이제 새 출발했잖아. 그래. 새로 이사한 우리 집 테라스 고기 구워 먹기 좋은 거 알지? 와서 언제 한번 먹고 가. 지난 주말에는 친정엄마가 반찬을 잔뜩 해가지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엄마랑 둘이 식탁에 마주 앉아서 엄마가 정성껏 해준 밥을 먹는데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내가 그때 무심코 홈캠 알림을 안 누르고 평생 살았으면 어땠을까? 어우, 진짜 끔찍해. 아유, 말도 마라. 그런 짐승받은 못한 것들이랑 평생 얽혀 살았을 거 생각하면 난 지금도 자다가 벌떡벌떡 깬다. 조상님이 도우신 거야. 다 잊어버리고 넌 이제 편하게 살아. 나 이제 괜찮아. 오히려 일찍 알게 돼서 내 돈도 다 찾았고 이렇게 공기 좋은 데서 엄마랑 밥도 먹고 지금 너무 행복해. 엄마가 제 밥그릇 위에 생선을 하나 툭 올려주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근데 윤진아, 너 그 돈 받은 거 통장에 그냥 묵혀둘 거니? 요새 물가도 오르는데 은행 이자만 바라보고 있기도 그렇고. 이참에 너도 상가나 조그만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알아보는 게 어때? 응, 엄마 안 그래도 요새 알아보고 있어.
뭐 하나 작게 사서 월세 받을까 싶기도 하고. 엄마와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다 보니 지난 시간의 상처들이 정말 말끔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 이불을 펴고 엄마랑 나란히 누웠습니다. 어릴 때처럼 엄마 품에 파고드니까 엄마가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셨어요. 우리 딸 그동안 마음고생하느라 수고 많았다. 아이 속으로 얼마나 굶었으면 눈물 한 방울을 안 흘리고 그 독한 것들을 다 해냈을까? 엄마는 네가 씩씩하게 잘 해내줘서 너무 고마워. 에이, 내가 울긴 왜 울어?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무너지면 엄마가 더 속상해할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어떻게 약한 모습을 보여? 그래도 가끔은 기대서 울어도 돼. 엄마 앞에서는 강한 척 안 해도 된다. 진짜 웃기지. 혼인신고 미루자고 했던 어머니 덕에 결국 나를 구했어. 아, 만약에 서류상으로도 묶여 있었으면 이혼 소송한다고 시간은 시간대로 끌고 아예 얼마나 피가 말랐겠어. 아, 그니까 말이다. 사람은 자기가 뱉은 말대로 지은 죄대로 돌려받는 거라니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는 핏물이 쏟아지는 법이야. 넌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너 좋은 것만 보고 살아라. 네, 엄마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기에 다시 온전한 제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악연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고 주체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 셈이죠. 그 후로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엄마가 조언해 주신 대로 저는 근처에 작은 1층 상가를 하나 분양받았습니다. 교통이 더 좋아지고 주변 상권이 어떻게 변할지 나름대로 발품을 팔며 꼼꼼히 분석해서 결정한 곳이었죠. 운 좋게도 부지런한 분이 새 들어오셔서 다달이 안정적으로 월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창고 겸 쓰는 작은 방을 정리하다가 예전 집에서 쓰던 그 홈캠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구석에 처박혀 있던 렌즈를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웃음이 났어요. 아, 이걸 어쩐다. 버려 말어. 어찌 보면 내 인생을 지옥에서 건져준 1등 공신인데 말이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다가 결국 쓰레기 봉투에 미련 없이 던져 넣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엄마를 모시고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퇴근하는 길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번 숙소는 내가 바다 보이는 예쁜 독채 펜션으로 예약했어.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맛있는 거나 우리 실컷 먹고 푹 쉬다 오자. 아우, 돈 아깝게 무슨 비싼 펜션이야. 그냥 잠만 자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 딸 덕분에 엄마가 제주도 호강도 다 해보네. 고마워. 고맙긴 엄마. 내가 더 고맙지. 나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엄마밖에 없잖아. 앞으로는 좋은 것만 보고 맛있는 것만 먹으면서 우리들이 재밌게 살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밝고 호탕한 웃음소리가 제 마음 빈 구석을 따뜻하게 꽉 채워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베란다 창문을 여니 서늘하고 맑은 밤바람이 거실로 훅 밀려 들어옵니다. 어디선가 이웃집이 내려 마시는 은은한 커피향도 나는 것 같고요. 온전한 제 자신으로 오롯이 서 있는 이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 저는 참 좋습니다. 내일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창가에 앉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원두로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